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3,200 이상에서 3,000선 이하까지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5일선이 정확히 쌍봉을 보이면서 일단은 21선까지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 모두가 이제 우상향으로 돼 있어서 어떤 이평선의 기능상 어떤 지지 어떤 그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일단은 그 이 윗부분에서 매수를 많이 한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많이 하락을 해서 공포를 느끼기에 가장 큰 하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동학개미의 이러한 매수세가 결국은 매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때 3,250 고점에서 매물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장은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채널 박스권이라고 하면 어디가 과연 저점일까, 저점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윗가격대에서는 이제 그리디 탐욕의 구간이고, 이때는 온 기관들, 그 다음에 방송, 언론 매체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실적이 좀 두드러진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해서 3,400, 3,600을 간다. 호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 3,000선을 빼서 이게 보면 3,200, 3,000, 2,800 해서 3,000 이하로 일단은 그 쌍봉의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면 이런 그 탐욕의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러한 그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라. 이게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과연 공포와 그 저점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3,000선을 깼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추세적으로 일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2,900, 2,000 그 인근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공포 구간에 저점에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도를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그 채널 바닥까지 해서 이렇게 반등이 있거든요. 반등이 있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이런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공포 구간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추가 하락 시에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서 다시 공포의 저점을 노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평단을 좀 낮추는 그런 작업. 이게 순서가 포트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평단을 좀 이런 공포 구간을 이용을 해서 평단을 좀 낮추고, 일부는 이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 현금화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현금화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평단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단 시에 다시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고 가격이 올라가면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단 병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포 구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채널 하단을 이렇게 깨버리면 일단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없고 이제 과매도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 중에 이제 RSI라고 있는데 이게 한 32 하면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누군가가 밑에 가격에 사주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매도 구간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매도하려는 세력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개인들이 아래 가격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증권사에서 아래 가격에 매도를 하는 이제 반대 매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 담보 비율이 증권사에서 다르지만 140%,
150%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담보 비율을 일단 개인들이 맞추지 못하면 포트에 있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증권사에서 기계적으로 시장가에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시에 의례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현금이 있으신 현금 비중이 없고 전체 다 레버리지 써서 이렇게 가격 상단에 어떤 평당 가격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이 공포를 쉽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연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멘탈적으로 상당히 불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채널 하단에서는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일부 기술적인 반등 때 매도를 해서 평단도 낮추고 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장에 하방을 주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 내내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미국의 한 종목이 어떤 공매도를 표적을 삼아서 이 공매도 헤지펀드가 거의 마진콜 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이제 공매도가 거의 포기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헤지펀드의 어떤 보유 포트 중에 우리나라 이머징 증시 종목 중에 일부를 현금화해서 부족 담보를 메꾸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매도가 지난주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금리에서 1월 25일 날 중국 단기 금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부채 위기가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양털 깎기 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떤 중국에서도 어떤 달러를 리저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런 달러 부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은행 쪽에 상당히 거품이 껴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 레포 금리 시장에서 이 유동성을 일부 흡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 흐름이 이어졌었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 하락의 하방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조 달러 재정 부양안인데요. 일단 이 건도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현재 50대 50이기 때문에 이러한 1.9조 달러 재정 부양안도 어떤 미국의 어떤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밀당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3월 중순 정도 돼야 이러한 부양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이슈도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스탑 관련 이슈는 헤지펀드와 일부 이제 미국의 로빈훗이라고 그러죠. 그쪽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도 일부 참여를 해서 일단 헤지펀드 어떤 금융자본을 어떤 손들게 한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런 헤지펀드들이 이제 막대한 손실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보유 종목들을 매도를 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게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건이거든요. 지금 미국 정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지 시장의 우려처럼 이 게임스탑 이 건이 닷컴 버블처럼 어떤 버블의 붕괴에 어떤 반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계에서도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대책 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개인들의 자금들이 지금 이러한 게임스탑에서는 일단 응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공매도 대상을 GM 그 다음에 우리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이제 자기네가 코스팅해서 이쪽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응집을 해서 자본시장 전체를 뒤흔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정계에서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해서 요 사항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중국의 이런 긴축으로 인한 영향이 과연 이게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장이라든가 기타 금융기관 쪽에서 이 긴축이 아니고 일단은 좀비 기업들 부동산 거품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어떤 그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고, 지금 뭐 중국에서 명절이 또 2월 10일 날 설명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0일 날 기업들도 뭐 중국은 이런 명절 때마다 이제 뭐 한 2주 이상 다 휴가를 떠나고 뭐 고향을 방문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왜 기업들도 어떤 이러한 보너스라든가 뭐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2월 10일 전에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금리 인상, 이것도 이벤트로 끝날 수 있고, 이러한 그 중국의 뭐 금리 인상 자체가 역으로 보면 중국 경기가 상당히 글로벌리 성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러한 금리를 커버하는 그 이상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은 대도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양안은 지금 1.9조 달러인데 바이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탄핵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미국 그 국민들한테 어떤 그 현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걸 희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정 부양건도 뭐 타임 스케줄이 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까지 이제 실업수당은 기존의 것들이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3월 중순까지만 통과가 되면 4월 달에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세 가지 모두가 일단 단기 이벤트로서 작용할 확률이 크고, 대신에 이제 기간 조정의 기간이 한 뭐 2월 한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단기 어떤 조정의 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장일수록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존의 뭐 펀드멘탈은 뭐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으로 어떤 그 기간 조정 많이 올라서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기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평단가가 높게 많은 보유 비중을 가진 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 항상 오를 수는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손실이 뭐 극대화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하락기를 이용을 해서 좀 평단을 좀 낮추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그래서 이럴 때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장기 보유를 하고 현금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런 작업을 뭐 병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어떤 그 수급이, 외국인들 기관이 어떤 그 과매도 구간에서 일부 그 손실을 본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을 하면 어떤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그 평단을 유지하는 그런 매수세가 일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어떤 그 어떤 반대 매매라든가 뭐 어떤 과매도 구간이 있다면 항공우주, 그다음에 MC넥스, 그다음에 넷마블, 우리산업, 뭐 이런 종목들은 저가의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